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유튜버가 생겼고 크리에이터가 생겼고 그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를 보호할 컨텐츠 아이디가 생겼고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판이 벌어지게 된 과정에서 이 일이 벌어지죠. 아이폰이 나오고 안드로이드가 나오면서 사용자 자체가 압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바로 젠 Z, 제네레이션 Z라고도 불리고요. 이제 X세대, 그리고 Y세대, 그 Y세대를 잇는 Z세대라고 해서 젠 Z라고 요즘에 많이 불리우는 현재의 10대에서 20대 초반 정도를 젠 Z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 젠 Z를 규정하는 연령대에 대한 시각은 다양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 젠 Z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젠 Z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어릴 때는 저의 스크린이 없었어요. 제 집에는 스크린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 스크린을 가족이 모두 공유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스크린의 주인은 아빠였죠, 항상. 혹은 엄마였죠. 그래서 리모컨 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주도권을 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전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죠. 아빠가 리모컨 쥐고 있으면 난 핸드폰으로 보면 되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약국을 하셨는데 약국이 자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심심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TV 틀어놓고 이렇게 손님 기다리면서 손님 오면은 이제 TV 보다가 약 지어주고 이게 약사들의 일상인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때 야구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프로야구를 틀어놓고 시간을 때우곤 하셨는데 항상 저한테 그걸 같이 보기를 강요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보기 심심한 거죠. 근데 저로서는 TV를 보는 건 좋은데 야구를 보는 건 싫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7살짜리가 뭘 알아요. 번트가 뭔지 어떻게 알고 볼이 어떤지. 야구는 되게 러닝 커브가 긴 컨텐츠거든요. 그 습득하기 어려운 컨텐츠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러다가 또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러닝 커브가 길다 보니까 참을성이 많이 필요하고 근데 아버지가 억지로 보여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다 보니까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대를 거쳐서 컨텐츠에 대한 취향이 전승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세대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야구를 보든 축구를 보든 농구를 보든 나는 도티TV 보고 싶고 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보고 싶고 나는 배틀그라운드 보고 싶고 나는 슬라임 볼 거야.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처음으로 세대를 거쳐 전승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컨텐츠 소비에 있어서. 비슷한 예를 들면은 유재석 씨, 강호동 씨 이런 분들이 되게 전 연령대가 좋아하는 예능인들이잖아요. 그게 왜 가능할까? 왜냐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색한 일인 게 제가 초등학교 때도 강호동 씨가 굉장히 유명한 예능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강산이 2번 바뀌었는데 한 3번 바뀐 것 같네요. 네, 2.5번 정도 바뀌었는데 지금도 강호동 씨가 탑 예능인이에요. 왜 가능했느냐?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윗세대는 컨텐츠를 공유하고 취향을 공유하는 세대였거든요. 하지만 이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취향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세대 안에서도 취향을 공유하지 않아요. 왜냐? 자신의 관심사가 자신의 다양한 그리고 유니크한 독특한 관심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조합의 컨텐츠가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정기적으로 이 제네레이션 Z 세대의 그 구독 리스트를 봐요.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정말 다양해요. 같은 구독 리스트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실. 옛날에 우리는 다들 일요일에 개콘을 보고 월요일에 이제 학교에 와서 야, 그거 유행어 뭐 재밌지 않냐? 그치 웃기지 않았냐? 너 무도 봤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주말에 봤던 콘텐츠를 아침에 학교에 와서 직장에 출근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빈도가 너무나도 많이 줄었죠. 근데 지금 저희 세대도 그런데 과연 이 세대는 그런 콘텐츠를 공유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할 이유가 없는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 세대에게 왜 유튜버들이 이렇게까지도 반응을 얻고 왜 이 세대들에게 다가간 게 유튜버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underserved generation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의 미디어, 기존의 컨텐츠 제공자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 논리로 가장 돈이 되는, 가장 소비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계층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심지어는 중장년층까지도 소외되는 게 이 메이저한 미디어 환경이라는 거죠. 중장년층도 소외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초등학생들, 초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친구들이 얼마나 이 미디어 컨텐츠 환경에 소외됐을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되게 불행한 초등학교 생활을 겪었던 거죠. 볼게 생각해보면은 5시쯤 하는 만화영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거 보고 나면은 볼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막 9시 뉴스 봐야 되고 그런 세대였던 거죠. 근데 우리 세대들은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어떤 시간이든 무한하게 볼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세대고, 그 세대들을 위한 컨텐츠를 그 누구도 만들고 있지 않을 때 유튜버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 유튜버들이 이 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고, 일종의 각인 효과처럼 내가 태어나서 처음 즐겁게 보고 처음으로 팬이 된 컨텐츠가 도티TV고, 내가 처음으로 정말 몰입하게 된 컨텐츠, 좋아하는 컨텐츠가 캐리 언니고, 이런 세대들이 이제 유튜버들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버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을 헐리우드에서는 페임 체인저라고 규정했어요. 페임 체인저 무슨 뜻이냐? 기존의 페임, 즉 명예죠. 명성이죠. 기존의 명성을 만드는 방식은 산업이 그리고 기획자들이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돌이 어떻게 성장할까요? 소위 말하는 연예 기획사라는 곳에서 기획을 하고 섭외를 하고 리크루팅을 해서 그들을 연습시키고 컨셉을 잡아주고 컨텐츠까지 다 만들어서 데뷔를 시키죠. 그 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리고, 그래서 데뷔를 시킨다고 한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친구들을 방송 프로그램 밀어놓고 그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어디 섭외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의 주체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지 이 페임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등장한 이 유튜버라는 아이들은 스스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스스로 미디어가 되고 스스로 셀럽이 된 다음에 알아서 유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헐리우드,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페임을 만드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페임을 만든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헐리우드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게 2014년 버라이어티, 헐리우드의 종합 정보 매거진인데, 이 잡지에서 이 퓨디파이라는 친구를 그 커버로 다루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병행됐던 조사가 2014년인 걸로 기억을 해요. 10대들에게, 미국의 10대들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고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7명 유튜버였던 거죠. 고작 3명만 헐리우드 스타였는데 한 명이 저스틴 비버였고 한 명이 테일러 스위프트였고
나머지 한 명이 누구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7명이 유튜버였던 되게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이 페임 체인저라는 말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유튜버들이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그 현상들 때문에 등장을 했고, 이들이 이제 기존의 셀레브리티와 다른 점은 스스로 명성을 만들고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고 스스로 셀레브리티가 되면서 본인이 원하는 목소리를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기존의 연예인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현상에는 유물론적 접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현상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유튜버들을 애기들이 좋아하는 걸까? 갑자기 그냥 천재들이 막 등장을 해서 이전에 없었는데 그냥 이 현상이 벌어진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튜브의 등장, 크리에이터들의 등장, 그리고 카피라이트 프로텍션, 저작권 보호, 그리고 핸드폰의 등장, 그리고 트리뷰 광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주동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요즘은 날이 추우니까 추울 때는 역시나 이불 속에서 귤 까먹으면서 도티TV 보는 게 최고죠. 여러분들